2024년 5월 2일 목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패드는 현지 시간 1일 FOMC 정례회의를 열어 연 5.25에서 5.50%인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연 3.5%인 한국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사상 최대인 2%포인트를 유지했다. 패드는 이날 정책 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은 지난해에 비해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대한 진전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패드는 또 다음 달부터 보유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의 상환 규모를 줄이는 속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 국채 월별 상환 한도를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감축하고 MBS 상환 규모는 기존대로 월 350억 달러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 뉴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급속 충전 인프라인 슈퍼차저 관련팀을 공중 분해했다. 전기차 수요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급진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는 양상이다. 팀 공중 분해로 향후 슈퍼차저 사업도 불투명해졌다. 머스크는 내부 메모에서 현재 건설 중인 급속 충전소는 완공을 목표로 하되 계획 단계의 급속 충전소는 일부만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그동안 테슬라는 2012년부터 전 세계에 5만여 대의 슈퍼차저를 설치하며 EV 사업 주도권을 확보해왔는데 인프라 확충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테슬라의 구조조정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머스크는 작년 2월 전체 직원의 2%를 정리해고한 데 이어 지난달 초엔 전체 직원의 10%를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감축 인원이 전체 인력의 20%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음 뉴스. 비트코인 가격이 심리적 방어선인 6만 달러를 내줬다. 비트코인 가격은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두고 역사적인 고점인 73,780달러까지 치솟았다. 다만 반감기 이후 시장 일각에서 기대했던 가격 급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현물 ETF로 자금 유입이 사라진 탓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에는 현물 ETF에 46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지만 지난달은 29일 기준 1억 8,200만 달러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전날 홍콩에서 현물 ETF 첫 거래가 시작됐지만 거래량이 시장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 것도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 다음 뉴스. 인텔 주가가 바닥을 모르고 내려가고 있다. 올해 초 49.2달러였던 주가는 지난 현지 시간 30일 뉴욕 증시에서 30.47달러까지 떨어졌다. 올해 초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물론 경쟁사 엔비디아, AMD의 주가가 크게 오른 반면 인텔 주가는 같은 기간 38% 하락한 것이다. 10년 전 물론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보다도 주가가 낮은 상태다. 인텔의 하락세에 기름을 부은 것은 부진한 실적이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1분기 인텔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27억 2,400만 달러로 전 분기 대비 17.6% 감소했다. 이날에만 주가가 9.2% 급락했다. 이번 분기 실적 부진은 업계 2위인 삼성전자를 추격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파운드리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 본업인 기존 PC와 서버 자체도 상황이 좋지 않다. 인텔의 13, 14세대 CPU가 발열 이슈로 성능이 제한되는 결함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경기 둔화로 수요도 크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뉴스. 1일 증권가에 따르면 신성델타테크는 전날 82,200원에서 거래를 마감하면서 지난 4월 한 달 사이에만 24.24% 빠졌다. 이 종목은 대표적인 초전도체 테마주로 꼽힌다. 지난해 8월 신성델타테크 측은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지분 관계로 봤을 경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초전도체 관련 기술에 관해서는 사실 퀀텀 연구소가 어떤 회사인지도 잘 몰랐다고 했지만 투자 열기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다. 다른 관련주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까지도 초전도체를 두고 업계는 여전히 시끌한 모양새다. 해당 연구자들이 다른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새롭게 개발했다며 관련 연구 결과를 해외 학회에서 공개했지만 전문가들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학술적으로 발표 내용을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테마주를 향한 묻지마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는 증권가의 당부가 나오는 이유다. 다음 뉴스. 세계적인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의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1분기 85억 6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0.68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 30일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 줄어들면서 시장 조사기관 LSAG가 집계한 91억 3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스타벅스의 분기 매출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때인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중동 전쟁 이후 스타벅스는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분류되면서 불매 운동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스타벅스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정부와 이스라엘 군의 자금을 뗀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스타벅스는 오해 때문에 불매운동에 타깃이 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스타벅스는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0.18% 상승했던 스타벅스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 내 거래에서는 12% 급락했다. 다음 뉴스. 서울 시내 유명 식당을 중심으로 냉면 국수값 등을 올리는 면플레이션이 시작되고 있다. 이를 업계에 따르면 서울 평양냉면 4대 맛집으로 꼽히는 을지면옥 을밀대, 필통면옥 봉피향 등은 최근 줄줄이 가격을 올렸다. 양파, 돼지고기, 배추, 무 같은 식자재 가격이 최근 계속 뛰고 있고 인건비와 전기요금까지 상승했다는 이유로 서민들이 즐기는 외식 메뉴인 면 요리 가격이 뛰어오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음식값 상승의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폭은 커진다는 데 있다. 가령 을밀대의 경우 작년 냉면값을 2년 만에 2,000원 올렸으나 이번엔 1년도 되지 않아 또 올렸다. 냉면 외 다른 외식 물가도 오름세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김밥, 비빔밥, 칼국수 등 8가지의 품목의 가격은 평균 7%가량 올랐다. 다음 뉴스. 1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경북 지역을 세포배양 식품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배양육은 식물성 대체육보다 실제 고기에 가깝고 생산 속도도 빠르다. 동물의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게 첫 단계다. 이중 근육 줄기세포를 분리하고 이를 배양해 근육으로 만든다. 근육이 커지면 고기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진 국내에선 배양육 판매가 불가능했다. 관련 법이나 식품 인허가 체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배양육 판매가 허용된 국가는 미국, 싱가포르와 이스라엘 3곳뿐이다. 올해는 다양한 국가와 기업들이 승인 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컨설팅 기업 AT커니는 2040년 전 세계 배양육 시장이 6,300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일두 심플플래닛 대표는 10년 뒤엔 세포 배양 기술이 반도체 산업만큼 커질 것이라고 했다. 배양육이 대중화되기까진 해결할 문제도 많다. 가격이 비싼 데다 소비자들의 편견도 극복해야 한다. 축산업계의 반발도 과제다. 배양육 시장이 커지면 고기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축산업계는 표시 기준부터 문제 삼을 공산이 크다. 미국 축산업계도 배양육의 고기 명칭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4월 30일 오후 11시 58분 원달러 환율은 1389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